오늘 Y메나텍 강의를 할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조정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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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00명이 모여있는 느낌으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자극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은 영감을 주고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게 만들고요.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성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비범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이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었고요. 네, 이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이 이 책을 기록을 하셨는데 본인도 직장 생활과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질문들 앞에서 고민을 하고 이 책을 이제 짓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테드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유명하게 되었고 지금도 현재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핵심은 이 내용이에요. 골든 스컬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영업을 한다든지, 누구를 설득한다든지, 누군가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할 때, 다 이 무엇을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애플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애플이 만약에 우리는 좋은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무엇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컴퓨터는요, 자연 친화적이고요,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디자인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 사시겠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이제 순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순서를 한다면 아마 어떤 누구의 관심도 가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왜부터 시작을 했다는 왜부터. 애플이 나와서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현실에 도전을 합니다. 현실에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이 우리의 세상을 바꿀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수려한 디자인과 자연 친화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컴퓨터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Why부터, 왜? 본인들의 가치, 신념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터치를 하고 이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뇌의 구조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뇌를 이렇게 그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이게 심피질인데 여기는 이성적인 사고 또 분석, 언어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신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여기서 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언어 영역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가치관, 신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행동의 결정을 하거나 어떤 뭔가를 행동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부분에서 다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장을 할 때 왜부터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직들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왜부터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나아가는 구조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던 그 회사들이 주로 애플,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 그 다음에 개인 사람으로 보면은 마틴 루터 킹, 그 다음에 라이트 형제 이런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도 사람들에게 그 인종차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보다 훨씬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접근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연설을 했냐면 나는 믿습니다. 계속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법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회가 진짜 정의롭다면 이 두 법이 충돌하지 않는 사회라고. 그럼 본인의 그 신념,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why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간 거죠. 근데 그 가치관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 많은 인파들이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연설할 때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는 백인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가치관과 신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할 때 우리에게는 그 why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는 애플도 그렇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라이트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세뮤얼 피어폰 랭리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당대에. 이분은 당대에 아주 많은 발명가들처럼 세계 최초의 그 항공기, 비행기 개발에 완전 매진을 했대요. 목표는 그 비행기를 제작하는 거였고요. 근데 이 랭리에게도 이 엄청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요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대요. 이분은 하버드대 출신이었고 물리학자, 천문학자로서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또 명망도 높았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맥도 좋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레임 벨도 이분의 친구였고, 이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돈은 차고 넘쳤대요. 그리고 그 랭리와 그의 드림팀은 최상의 재료를 사용했고요. 시장 상황은 이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서포트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이 랭리가 혹시 언제 이걸 개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24시간 뉴욕타임스가 따라 붙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랭리는 진짜 대담한 목표는 있었는데 그 랭리에게는 왜에 해당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비행기를 설계하고 싶었다는 목적은 그냥 비행기를 만들고 싶어. 무엇에? 아까 그 why, how, what 중에서 무엇에 그냥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었고 지금 현재의 그 명성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명성을 얻고 싶었던 게 본인의 동기부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기계를 같이 제작하고 있었어요. 같이 준비를 했죠. 근데 랭리와는 달리 라이트 형제에게는 성공의 도구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 모험에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정부 보조금도 없었고, 고위직 어떤 연줄도 없었고,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자전거 가게가 있었어요. 그 자전거 가게에서 조금씩 나오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전부를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한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꿈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들 주변에는 고학력 학사 이상이 한 명도 없었어요. 라이트 형제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에게는 꿈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꿈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비행기를 만드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이해하고 만들 수 있다면 세계가 변화할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성공할 경우 모든 인류가 누릴 혜택을 상상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물리적인 문제 비행과 균형에 대해서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이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꿈에 동조하는, 그 신념에 동조하는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팀의 힘으로 라이트 형제가 결론은 성공하게 된 거죠. 그런데 랭리가 잘못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자기는 단번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성공이라는 것이 조금 발전을 하면서 나오는 성공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뭔가를 내보이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그 명성에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랭리에게는 비행에 대한 라이트 형제만큼 열정이 없었고, 그보다는 업적을 찾아 헤매고, 라이트 형제는 자신의 믿음을 역설해 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의에 동참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그들을 공부시켰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었으면 거듭되는 실패에 아마 포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라이트 형제를 비롯한 이들과 함께 일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고, 라이트 형제는 시험 비행을 나갈 때마다 부품을 5세트씩 가지고 나갔대요. 왜? 최소한 그 정도는 실패하고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했고, 1903년에 12월 17일 라이트 형제는 드디어 52초간의 비행을 성공한 거예요. 52초. 정말 보잘것없죠. 하지만 이 비행의 그 성공이 그때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대요. 성공을 했는지조차도. 근데 그게 소문이 나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랭리가 듣게 되는 거죠. 랭리와 라이트 형제가 만들고자 했던 것은 똑같았어요. 무엇은 똑같았어요. 비행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동기 자체가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설계했었고, 양쪽 모두 굉장히 의욕적이었고, 두 쪽 다 엄청나게 근면성실했고, 모두 예리한 과학정신의 소유자이기도 했고, 근데 라이트 형제 팀에게는 있고 랭리에게 없었던 것은 영감이라는 거죠. Y라는 거죠.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무엇이 없었다라는 거죠. 명성이나 부를 예상하고 고무되어 있는가 하면 신념에 한껏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일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류의 정신을 자극했고요. 랭리는 자신에게 부와 명예가 가져다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돈은 너무 많았으니까. 랭리가 무엇에 동기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한 뒤에 며칠이 지나고 랭리는 바로 그 연구를 그만둬 버렸어요. 진짜 랭리가 본인도 라이트 형제처럼 나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연구한다라는 그 Y가 있었더라면, 라이트 형제와 함께 야 정말 나 이거 하고 싶었어, 이거 지금 너무 하니까 함께 해보자 하고 Y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랭리는 그 Y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라이트 형제가 먼저 52초를 성공하자마자 그 모든 것을 그만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패배였어요. 그거 자체가. 라이트 형제가 52초를 비행을 띄운 것 자체가 그에게는 패배로 인식이 되었고요. 그리고 랭리가 시험 비행을 마쳤을 때 언론이 그를 또 조롱했어요. 24시간 뉴욕타임즈가 따라다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또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랭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나치게 신경 썼고 유명해지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1등을 놓치자 그는 간단하게 그만두어 버린 거죠. 저도 10년차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내 개인이 어떤 Y를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속한 이 회사, 내가 속한 팀이 또 어떤 Y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Y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그럼 Y가 분명한 조직에 내가 들어온다면 내가 그 속에서 점점 같이 지내다 보면은 본인의 Y가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본인의 Y와 이 조직의 Y가 함께 합쳐질 때 라이트 형제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의 그 Y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무시키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에 대한 것과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나의 팀들과 함께 나는 이런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또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우리 메나테크와 함께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차트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혁신 확산의 법칙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선도 수용자라는 이 2.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수용자라고 하는 13.5%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반화, 대중화되는 시기인데 여기가 티핑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가. 한 16% 정도 이 시기가 티핑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막 쓰니까 이제 쓰네? 나도 한번 써볼게.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이제 군종 심리가 시작되는 게 바로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신념과 어떤 거에 대한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공부하고 지식이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김태수 박사님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거든요. 초기에는 옳인지 백조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시기가 옳인지 백조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돼. 그건 옳이잖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시기가 바로 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아니야. 뭔가가 있어. 찾고 공부하고 지식이 쌓아가다 보면 이게 옳인지 백조인지 이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일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선 사람들이 이 선도 수용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들의 열정, 라이트 형제의 열정처럼 이들의 열정에 의해서 이 선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선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면서 이 대중화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메나테크 비즈니스 저는 접목을 해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위험들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그런 위기감도 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불안해하는 거죠. 시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굉장히 불안한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코로나 지금 계속 확진자 또 늘어나고 있어서 또 뭐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떤 팬데믹이 올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 처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점에 이 칼리코라는 기업이 우리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얼마 전 MBA 때 김태수 박사님이 서바이벌 헬스케어 시장이 앞으로 세포학이 대두가 되면서 엄청나게 관심과 함께 발전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칼리코라는 기업은 구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글이 하고 있는 연구단체예요. 장수, 그 다음에 노화, 안티에이징 노화를 막는 거, 또 세포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미 엄청난 수조 원이 들어갔는데 이 칼리코 같은 경우는 지금 단 한 번도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구글은 이 칼리코에다가 1조 몇천억 원을 또 투자를 또 했어요. 그리고 MIT 공대,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테크놀로지 리뷰지에서도 칼리코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 MIT 리뷰지에서 발표를 할 정도예요.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또 한 곳은 알토스 랩스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마존에서 또 생명공학과 장수화, 세포학 이런 부분들을 지금 완전 엄청 연구를 하고 있어요. 노벨 생리학상 받았던 과학자들, 뭐 이런 학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이거 연구를 하면서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연구 마음대로 해라. 모든 거 다 지원할게. 그러면서 연봉을 11억 원 이상 주고 있어요. 한 명당. 연구비 다 되죠. 뭐 연봉 어마어마하게 줘.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장수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장수를 위해서. 그리고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500세를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200세를 지금 한대요. 여기서 굉장히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물론 엄청나게 돈을 끌어붓고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 들어와서 연구를 하겠지만 결론은 노화, 장수를 연구하다 보면 세포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세포를 보면 당사슬이 당연히 나올 거고 당사슬을 뭔가 하려고 보면 이 메나텍이 독점 특허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엄청난 벽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우리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Transform Your Life 다 아시죠? 늘 우리는요. 사람들의 삶을 트랜스폼 완전히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현실에 도전하는 게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들의 Y라면 우리의 Y는 Transform Your Life예요. 체인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조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조금 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 건강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트랜스포밍 해주고 싶다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세상에 없는 기술이 발견된 거죠. 그리고 영양소가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모든 연구를 통해서 독점 특허를 가지면서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또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장수를 한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메나테크는 그 초인류 기업들이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고민들을 메나테크 비즈니스는 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회사가 정말 어떤 회사인지. 저희 회사는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의학 대체 웰리스 산업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메나테크는 글리코 영양소 연구를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다. 또한 전 세계 영양실조 아이들을 해결하는 미션을 회원들을 소비를 통해 이뤄가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저희 회사의 미션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나텍은 바이오텍 벤처 기업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라이트 형제처럼 아무도 몰랐을 그 당시에 이 그 한 가지 진짜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결론은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자리를 찾게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메나테크는 연구 개발 비용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고요. 그 연구실을 가지고 지금도 과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은 이렇게 특허로 다 보장을 받고 있는 그런 중이죠.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당영양소 식이품 보조제는 환자 신체가 자체 치료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한다라고 했어요. 내 몸이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자연 치유력을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75만 명의 사람의 임상으로 이런 임상을 냈다라는 게 너무 놀랍죠.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는요, 이 생명, 이것 때문에 정말 제가 소름 끼치게 놀랐고 이 비즈니스를 정말 심각하게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깊이 있게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정록 색약 때문에 빨간색과 녹색이 섞여 있으면 구별이 안 되는 그 정록 색약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정말 본인이 그 정록 색약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의 진로도 이제 바뀌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교사가 되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것은 모계로부터 유전이 되는 유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한 번도 뭘 고치려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클린을 하면서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놀랐죠. 이 물질이 도대체 우리 몸에 가서 이 세포에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이 염색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제가 이제 그게 궁금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식구들 있는데 또 한 개를 딱 펴가지고 카톡방에 뭐 누가 자기 학교 선생님들 단톡방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그 정록색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는 그걸 하나 올렸어요. 이거 뭔지 보이나 누가 이렇게 올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 뭐 보인다 이러는데 본인은 잘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멀쩡하게. 지금 한 끼 쉐이크밖에 안 먹거든요. 그냥 OSP 한 개랑 한 끼 쉐이크밖에 못 먹어요. 제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런데 그게 10년 전에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이 제품이 너무 놀랍다라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물질이 우리 손안에 비즈니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저희 회사가 이런 미션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라이트 형제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그렇게 어필하고 그 팀을 모아가지고 그 비행기를 제작했던 것처럼 저희 회사도 이 가치관,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과 신념을 함께 동조하는 세계적인 석학들, 그 분야의 각계각층의 석학들이 그 가치관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물질을 가지고 또다시 함께 연구해주는 이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메나테크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신념이 있는 거죠. 그들의 가치관이. 왜? 본인들은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이들 각자의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들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치관이 동일하니까 함께 와서 또 힘을 합쳐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뭔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M5M. 전 세계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물질을 통해서 그 영양실조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 미션을 함께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함께 동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회사이고 그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이런 상까지 받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 글리코 영양소가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유지되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죠. 무조건적인, 아까 특허청 자료 초기에 나와 있지만 내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력이라는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해내야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일상생활에서 손을 베었을 때 피부 및 기타 조직은 상처 부분을 어떻게 감지하여 재생할 수 있을까요? 저 며칠 전에 책칼로 뭘 하다가 손을 책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밴드를 며칠 붙여놨거든요. 이쪽 손이네. 밴드를 붙였는데요, 하루 지나니까 멀쩡해졌더라고요. 저 그냥 꼭 밴드 붙인 거 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괜찮아졌어요. 내 몸에서는 상처 조직을, 피까지 막 났었거든요. 상처 조직을 감지해서 재생을 한 거예요. 난 특별한 거 한 게 없었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기관은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어떻게 알아서 혈액으로 보내고 순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는 영양분을 섭취해서 내 혈관을 타고 내 모든 세포들에게 이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주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영양분들을 어떻게 감지해서 혈액으로 보내고 순환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신장 필터는 밖으로 내보내야 할 분자와 또 새로 재흡수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무조건적인 이 기능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진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세포에 이렇게 흩날리고 있는 이 당사슬에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메나테크가 제품으로 상용한 그런 회사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 세포는 내 몸에 한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세포 한 개마다 저런 흩날리고 있는 당사슬이 10만 개가 빼곡하게 있어야지 무조건적인 기능, 자연 치유력이라는 부분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보니까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이 당사슬의 숫자가 3, 4만 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 질병에 걸린 분들을 보니까 10,000개 이하로 더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내 건강과 반건강과 질병이라는 것이 이 당사슬의 숫자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고 발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당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8가지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 8가지의 성분들이 하는 역할이 인지 기능과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인지 기능과 적이 들어왔을 때 그 적을 물리쳐내는 면역과 내 세포의 여러 가지 영양과 이런 무조건적인 기능들을 해낼 수 있는 세포끼리의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을 다 이 당사슬들이 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당사슬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질병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당사슬을 빼곡하게만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화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이 8가지 성분을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곳에 고스란히 담아놨고요. 이것을 우리는 먹기만 하면은 질병의 치유와 함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당사슬과 관련되어서는요, 벌써 노벨 생리의학상을 6번 이상이나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94년도에 창립이 되었지만 96년도에 제품을 엠브로토스를 이제 상용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글리코 영양소와 관련된 이 많은 내용들이 이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계속 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MIT 공대에서 그 발표는 테크놀로지 리뷰라는지 2003년도에 우리 메나텍의 글리코 영양소, 글리코 믹스 분야가 앞으로 세계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또 선정이 되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2004년도에 메나테크가 들어왔는데요.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국제약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우리나라 제약도 이 메나테크처럼 R&D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메나테크에서 배워야 된다고까지 신문에 이렇게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견만리에 나왔죠. 일본의 이분이 노화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초장수 노인들에 있어서 당사슬이 지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슬은 우리 몸속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고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염증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초장수 노인들에게 있는 특정 당사슬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염증 물질들을 제어할 수 있는 당사슬을 초장수 노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엄지의 제왕이라는 곳에서도 계속 면역 탄수화물이라는 이런 부분들로 저희들에게 계속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은 메나테크만이 독점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나테크가 판매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한 마음은 가졌지만, 지금은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통의 흐름을 조금만 아시면은 이게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유통의 흐름을 보면 이게 1차 유통이에요. 1차 유통이고, 제가 어릴 때 뭐 청년이 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광고를 하고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까운 그냥 전방이죠. 전방에 가서 뭐 우유 하나 조그만 거 사오고, 두부 한 모 사오고, 콩나물 뭐 100원어치 사오고 이랬어요. 이게 그냥 전통적인 유통 방식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지내왔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97년도에 우리나라에 대형 할인마트가 생겼어요. 이게 2차 유통이에요. 2차 유통. 2차 유통이 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마이카, 자동차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대형 냉장고라는 부분들이 가지기 시작을 했고, 카드도 사용하게 됐죠. 그러니까 대형 할인 매장에 가서 물건을 1주일치, 2주일치를 사오면 차를 가지고 사가지고 왔고 집에다가 또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형 할인 매장이 생긴 부분들도 내가 그냥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2차 유통만 해도 우리는 사실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것보다 대형 할인 매장에서 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싸게 사니까 1주일치, 2주일치를 막 가서 사왔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대형 할인 매장은 대기업만 밖에 할 수 없어요.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에 물건을 재놓고 있던 것들을 대형 할인 매장 한 곳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큰 건물이 있어야 됐죠. 그러니까 일개 개인이 이것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유통은 대기업이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3차 유통으로 시대가 흘러갑니다. 3차 유통은 2000년도 말입니다. 2000년도 말인데, 이게 또 되려면 홈쇼핑이 되려면 칼라 TV에다가 채널이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인터넷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 보급이 집집마다 또 개인적인 손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들은 전산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택배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택배 회사가 함께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3차 유통의 구매력이 가장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런데 1, 2, 3차 유통을 지나서 4차 유통은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대기업들이 다 이걸 유통에 마진을 다 가져가? 우리는 싸게는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소비가 그냥 지출로 끝나버리는 거지 이 소비가 나에게 다시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개개인의 소비자들이 이제는 연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연대를 하면서 내 소비가 소득이 되는 구조, 그리고 내 소비가 직접적으로 회사에다가 이제 입김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또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짜 프로슈머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들의 힘을 연대를 해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가 이 4차 유통이고, 가장 선진화된 사람의 어떤 소비자들의 그 사고방식이라든지 문화 수준이라든지 경제 수준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무르익었을 때, 그리고 국민소득도 2만 불 이상 되었을 때 이 4차 유통이 비로소 자리를 잡고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거래입니다. 직거래고 가장 단축된 유통이고 마지막 유통으로서 소비자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을 할 때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얘기한 이 부분을 ESBI 사부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인플로이를 생각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이유가 좋은 직장을 가지라고 하는 말과 동일해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좋은 자영업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의사, 뭐 변호사, 회계사, 돈 많이 벌어요, 그들. 하지만 그들은 본인이 일을 했을 때, 노동을 했을 때 소득이 돌아오는, 노동과 그 소득을 맞바꾸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서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봉급 생활자들이 안정을 추구를 하지만 실제로 안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직장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아까 AI가 내 직장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반 이상이나 될 정도였거든요. 그것처럼 나는 안정을 위해서, 소득의 안정을 위해서 직장이나 자영업을 선택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실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안정은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안정이라는 거죠. 이들은 안정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빨리 여기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BI 사부면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BI 사부면은, B 사부면은 비즈니스 오너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그래서 가시기를 원하지만 이 시스템을 가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브레인 주변에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고 시대를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돈도 있고 하면은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99% 사람들은 이거를 만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시스템을 사는 방법이 프랜차이즈라는 거죠. 프랜차이즈도 성공 확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진짜 괜찮은 프랜차이즈는 또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감히 접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진짜 이 시스템 그 소득,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할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꾸준히 했을 때 우리는 B사부면으로 가게 되고요. B사부면을 통해서 투자까지 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뭐 수백만 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 경제력이 안 되면 몇만 원으로 시작을 해도 회사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이 소득이라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메나테크의 이 소득은 인쇄
자산을 만드는 소득이에요. 그리고 초기 사업자들을 위한 매출을 내가 정말 감동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전달해서 올라오는 매출로 인한 그 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서 시스템적으로 리더십으로 나오는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인정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인정소득이 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저희 회사는요, 이렇게 직급이 있습니다. 디렉터, 실버 디렉, 골드 디렉, ED, 실버 ED, 이런 이제 직급이 있는데요. 매출은 한 이 정도가 돼요. 디렉터 같은 경우는 한 220만원 전체, 나를 포함 전체 매출이 한 220만원, 뭐, ED 같은 경우는 한 900만원, 이제 그 실버 ED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내 전체의 매출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가 500점, 500점이라고 하면 한 80만원 정도의 매출이 되는데요. 내가 한 500점과 함께 나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500점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요, 토탈 전체 2,500점. 여기 보면 2,500점이 실버 디렉이에요. 전체 한 400만원 정도의 매출을 내가 하게 되면은 이게 3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첩획 주문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60만원 까지도 될 수 있는 소득이 바로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에 의한 소득도 초기 사업자들도 얼마든지 나의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나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런 구조를 이분이 하게 해서 이분이 실버 디렉을 하고 이분도 실버 디렉이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나는 이 모든 총 매출이 6,500PB로 ED라는 직급을 하게 되고요. 보상은 한 7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 내가 먹는 것 정도는 이제 내 돈 들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함께 또 이들이 나와 함께 같이 소문을 내는 이 정보를 내는 아까 내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 메나텍이라는 회사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 꿈의 공동체가 있고 나는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라는 나의 가치관과 신념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동요된 자석처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신념에 의해서, 내 열정에 의해서. 그럼 이들이 다시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 내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볼 때는 실버 ED 정도가 되고 소득으로는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된다라는 거죠. 실버 ED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소득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플랜 A가 있다 하더라도 짜투리 시간들을 집중해서 뭔가를 활용을 했을 때 이 정도 소득은 만들 수 있는 게 메나텍의 보상 플랜에 이 부분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버 ED를 했던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경험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버 ED를 했던 경험치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2명을 다시 도와가지고 이들을 실버 ED로 만들어내게 되면 나는 골드 ED가 되는 거예요. 골드 ED가 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면은요, 웬만한 또 직장 생활에서 받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내가 골드 ED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또 내 파트너들을 골드 ED로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 또 그게 실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골드 ED로 내가 도와주게 되면 어느새 내가 PD라는 직급을 가게 되고요. PD가 되면 한 4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PD가 된 그 경험치를 가지고 내 파트너를 도울 때 내가 브론즈 PD라는 직급을 가게 되고 결론은 이때 정도는 연봉 1억 정도의 소득을 받는 시스템 소득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여기서 성장하게 되면 실버 PD까지 가게 됩니다. 실버 PD는요, 시스템이 안 차게 되는 로얄 패밀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소유한 실버 PD까지 2개 배구에 집중했을 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메나텍 비즈니스는 이 시스템 소득을 첫 번째 골드 ED 정도는요, 열심히 하게 되면은요, 1년이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시스템을.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평균을 내봤더니 PD
PD까지 가는데 평균 3년 7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우리 이문숙 스무스님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되셨잖아요. 그런 거 치면 엄청 빠르신 분들도 있고 좀 천천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은 3년 7개월이면 이 PD 소득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브론즈 PD, 연봉 1억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주는 글로벌 풀 보너스까지 받게 되는 이 브론즈 PD까지는 평균 5년 2개월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봤어요. 저는 제가 전업을 했고 처음부터 전업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PD가 1년 정도의 PD가 됐어요. 그 다음에 3년에 브론즈 PD가 됐었거든요. 3년 차에 브론즈 PD가 됐었고 그 다음에 4년 차에 실버 PD, 5년 차에 골드 PD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집중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누구나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함께 팀 안에서 일하기만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의 보상 플랜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를 보여주는 테이블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테이블을 보면서. 이게 2020년 그걸 가지고 공정위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잖아요. 저희 회사가 매출 순위로 보면 9위예요. 9위. 그런데 여기 보면 연봉이거든요. 연봉이 1억 이상, 1억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딱 구간이 있는데 50만 원 미만에서 2만 원 초과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빵인 사람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라도 받는 2만 원 이상은 받는 연봉인데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분이 거의 대부분 보면 80%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아시는 이 회사들이 이렇게 거의 90% 가까운 곳이 1년 정말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아시는 분이 초창기에 제가 메나테크를 전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MBA에 등록하셨는데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초창기에 이 비즈니스를 전달했을 때 본인 교회에 정말 참 좋으신 분이 아웨이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한 10년쯤 하셨고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한 연봉 한 3천만 원이 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년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합디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또 많이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희 메나텍 비즈니스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뭐냐면 저희 메나텍 비즈니스는요. 제일 상위 1억 이상 되는 상위 그룹도 0.5%예요. 제일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죠. 거기에다가 중간 그룹 내가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 구간 자체도 다른 회사들보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1년에 50만 원 미만에서 2만 원 초과되는 정말 이 부분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참 이 보상 플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게 이 보상 플랜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또 한 번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메나테크의 저희 지원 그룹을 한번 넘어와 볼게요. 저희 지원 그룹은요, 지금 현재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컨텐츠는요. 김태수 박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너무 진짜 가까이서 마주보기도 정말 버거울 정도의 이런 그런 분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공유경제 초대 원장으로서 지금까지 그 직함을 하고 있고요. 법학 박사이시면서 엘빈 토플러와 함께 강의를 했는데 엘빈 토플러보다 인기가 더 많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센텀시티를 기획하시고 또 이름까지 지으시고 지금 현재 북한 개발에 또다시 기획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그 다음에 이분도 Y가 분명하신 분이세요.
Y가 너무 분명하셔가지고 본인이 들어온 그 소득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NGO 단체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Y가 저희랑 맞아떨어진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나 개인의 Y와 이 조직의 Y가 함께 합쳐졌을 때, 동일할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분도 저희와 저희 지원그룹의 고문으로 본인이 해주신 게, 우리가 고문이라고 고문료 드리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그룹의 고문으로서 고문을 많이 당하겠다라고 아직 표현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 가치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학자시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헬스케어 시장이 1경 3천조 원이라고 경제신문에는 났어요. 김태수 박사님은 굉장히 적게 안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8천조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장이 앞으로 갈 거고, 서바이벌 헬스케어 시장이 대두가 될 거고, 세포학이라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세포학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수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메나텍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가운데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지금 매출, 경제 규모보다 훨씬 뛰어넘는 게 이 서바이벌 헬스케어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함께 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태수 박사님이 그 전에 강의하셨던 내용이에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때 개인의 역량, 김태수 박사님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음성 파일을 들어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개인의 영향력이라는, 이 한 명 한 명의 힘이지만 그들이 연대를 해서 커다란 물결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강의에서도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개인의 참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문화적 역량과 컨텐츠, 스토리, 역량을 가진 개인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컨텐츠를 만들으라고 했고, 저희는 김태수 박사님이 그 컨텐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 TLP라는 컨텐츠를 저희가 만들게 된 거죠. 미래를 내다보는 김태수 박사님이 지금 제시해 주신 그 TLP를 저희는 가지고 지금 원데이 원 TLP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TLP는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건강과 재정의 자유를 누리는 플랜입니다라고 했어요. 내 인생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일입니다. Transform your life. 회사와 저희 지원 그룹과 내 개인의 그 가치관과 신념이 함께 들어있는 곳이 바로 이 TLP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지원해주는 그 플랫폼이 바로 TLP 프로그램이고요. 이 TLP 프로그램에는요, 그들의 각자가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도구가 여기 탑재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컨텐츠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식 럭키박스를 또 제안해 주고요. 거기에 또 강사님이 그 제품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는 이런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TLP 컨텐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서두에 왜 나는 이 일을 하는가라는 그 책에서 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 신념,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삼박자가 동일해요. 메나테크라는 회사, 지원 그룹, 내 개인, 이런 분들이 Y가 명확하고요. 그 Y를 위해서 우리는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손안에 있고요. 우리는 TLP라는 컨텐츠가 우리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도 함께 우리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도자로서의 역할, 그 열정이 이 대중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는 이 선도 수용자에서 조기 수용자 요 사이에 있는 회사죠. 기회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그 열정을 쏟아붓는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쓰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 라는 이 대중으로 가는 이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열정을 가지고 라이트 형제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전 세계 100조 시장에 우리가 그 30조 시장을 우리가 그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자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감을 주고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게 같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비범한 성공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우리는 지원 그룹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는 그룹, 이 조직에, 이 팀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또 내가 정말 아끼고 나와 정말로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 팀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그 꿈을 공유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멋진 리더들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